네, 자, 프리마켓 뉴욕. 예, 앞서서 아주 고급스러운 노래를 제가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한 발 앞서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마뉴. 예, 아주 뭐, 멘트도 너무나도 알찬 그러한 광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 앞으로 많은 정보를 저희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사실 추석이 끝나고 나서 어찌 보면 첫 방송이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추석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저희 프리마켓 뉴욕을 좀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빨리 이런 정보를 좀 듣고 싶은데 많이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CMS증권 박상준 이사님과 함께 이번에 추석에 있었던 많은 일들, 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AI 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추석 잘 쉬셨죠? 네. 예. 추석 동안에 네. 시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거 뭐 추석을 쉬어야 되는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아마 헷갈리는 그런 한 주가 됐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추석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 사실 추석 기간 동안에 미국 주식이 또 뭐 시원하게 올랐다기보다는 조금씩 계속 이제 신고가 경신하고 뭐 이런 모습 보였는데 사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 투자 관련돼서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증시에서 움직였던 것들은 다 이런 것과 좀 관련 있는 주식들이 많이 움직였고, 앞으로도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지 않을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오늘 좀 말씀해 주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리딩방을 하나 차리셨다. 뭐 본인이 직접 미정부에서 이제 10%씩 지분 투자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다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가 그러니까 뭐 쉽다는 말은 아닌데 이제 정답을 좀 알려주는 느낌? 해가지고 본인의 트위터에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사실 그거대로 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공약을 저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가 하겠다는 거는 결국 해내요. 다 해나요. 물론 정말. 이제 공화당이 다수가 있고 이제 힘을 맞춰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요번 추석 때 있었던 일들도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미국이 가는 방향이 굉장히 최근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기생충 영화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충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같은 류의 영화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생충은 딱 봤을 때 되게 명확하게 우리한테 와닿는 메시지가 많잖아요. 몇 가지 빼고는 그 정도로 좀 쉽게 표현을 해준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보가 좀 그런 어떤 명확하게 제시를 과거의 바이든 정권이나 그 전에 이런 것들보다는 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 미국이 가는 방향 그리고 내년 중간 선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다. 그냥 대놓고 주가를 올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쉽게 대놓고 주가를 올린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AI부터 얘기합시다. 저희 AI 뭐 지금 AMD가 정말 뭐 물론 작다면 작은 기업일 수 있고 미국 내에서는 좀 크다면 또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크다면 큰 기업일 수 있는데 시총으로 봤을 때 그래도 뭐 지금 보니까는 약 한 450조 원에서 500조 원 정도가 물론 급등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 시총이 됐는데 그러한 종목이 뭐 30% 그 이후에 또 10몇 %씩 계속 급등을 좀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 이제 오라클에 대한 투자도 다시금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오라클에 투자하면서 여러 부채 문제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고 또 한켠에서는 또 기대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지금 뭐 오라클부터 해서 엔비디아 또는 뭐 그다음에 AMD 뭐 그 중간 중에 코어위브 뭐 여러 가지 어떤 계약권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이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것들. 일단 사실 시장에서 AI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시장 자체도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뭐 AI 거품 아니면 뭐 버블 뭐 이제 조금 이제 조정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우리 모두의 투자자들 속에 그런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그 어떤 쇼크로 잠깐씩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짧게 보면 오라클 쇼크가 있었죠. 오라클 쇼크. 근데 이제 사실 쇼크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짧게 당일날 주가가 이제 7% 가까이 하락하다가 마이너스 2%로 마무리시키고 그날 필라델피아 지수가 2% 빠지면서 이거 지금
근데 그날 우려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 오라클이 이제 디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 전문 매체에서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 영업 마진이 월가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낮다. 그러니까 거기가 근데 오라클 최근에 올랐던 거 보면 뭐 이제 뭐 오픈 AI랑 천억 딜도 있고 천억 달러 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AI 쪽에서 오라클이 두각을 나타낼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됐던 건데 막상 영업 마진을 까보니까 이게 뭐야? 너무 비기술주 마진율보다 낮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렇게 되면 다들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그럼 앞으로 이제 AI 쪽 관련돼서 어떤 맞아요. 좀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영업 마진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다 같이 거품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것도 거품론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걱정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도 이제 2% 빠지고 했던 건데 예, 예. 사실은 무색하게 그날 하루의 이슈로 치고 넘어갔죠. 아. 그렇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됐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우려를 안 해도 되는 일인지 네. 아니면 시장은 그것을 그냥 보기 싫어하는 건지 그건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향후 미래 2026년 거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래에 있는 어떤 기대감을 지금 땡겨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어찌 보면은 아직 돈이 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계약만 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얼만큼 계약하겠다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는 어찌 보면 빈 공간일 텐데 자, 이런 공간을 그럼 과연 미래에서 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을 거고 하지만 시장은 열광을 하고 있고 네. 이거를 저는 이제 과거 이제 닷컴 버블을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자, 이번에 이제 오라클과의 어떤 계약건에서 그 다음날 바로 나왔던 게 부채 문제를 바로 걸고 넘어졌어요. 네. 근데 그러한 문제도 과거 닷컴 버블이었다면 이게 부채 문제를 걸고 넘어지기 전에 일부 주가의 상승을 먼저 한동안 주고 나서 좀 약간 고점에서 이제 부채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학습 효과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부채 문제로 걸고 넘어지니까 월가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과거에 있는 어떤 닷컴 버블의 흐름과는 지금이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일 것이고 앞으로 어떤 상승세를 보게 되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그 위기라든지 어떤 증시가 급락하는 어떤 그 위기 사태라는 것은 예상을 한다라고는 할 수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딥시크가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예. 나온 건 12월 말이었는데 언론에 이제 그 구두로 퍼진 게 1월 초거든요. 그때 미국 증시에 충격을 줬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충격을 줄 거라는 것들 모두 알고 있었다면 12월 달에 나왔을 때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충격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이거 다 버블 아니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자, 다 같이 이제 준비합시다. 자, 이게 팔고 이제 준비합시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어떤 위기라든지 그런 거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뭐 증시의 위기라든지 위기가 됐든 아니면 기회가 됐든 그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PER의 시대가 조금 넘어서서 이제 다시 PDR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제 어닝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드림을 보는 이제 꿈을 보고 이제 가는 시대로 이번 추석 때가 아마 그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중국 증시의 SMIC잖아요. 파운드리 업체. 거기 PER이 300배가 넘었어요. 지금 사실 PER, 저 PER이라든지 저 PBR 뭐 이런 주식들을 찾는 것들은 의미가 요새는 의미가 조금 없죠. 과거에나 조금 맞았던 것 같고 누가 꿈을 더 크게 품고 있느냐. 그렇죠. 다만 투자를 할 때 어떤 지표로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보고 이제 뭐 저 PBR 주를 찾아라, PER 주를 찾아라. 그거는 조금 이제는 아닌 것 같고.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지금 오라클에 대해서 이제 쇼크가 좀 나왔는데 일부 하루짜리로 끝났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오픈 AI의 어떤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에도 개발자 데이도 있었고 뭐 시장에서 또 관심 있게 좀 봤던 메시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요번에 그 우리가 쉬는 연휴 동안에 이제 투자 관련돼서 나왔던 것은 가장 큰 건 당연히 오픈 AI였을 것 같은데 이것도 트럼프 정권의 트럼프의 의도랑 관련이 있죠. 사실 스타게이트 안에 이제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투자건들 있잖아요. 뭐 엔비디아의 뭐 오픈 AI $1,000억 투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돌려막기, 자기네들끼리 뱀의 꼬리 먹기 뭐 이런 걸로 얘기 나온 건데 이 큰 틀에는 결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차곡차곡 조금 이뤄지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하고 뭐 오라클이 오픈 AI랑 뭐 수주 맺고 AMD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오픈 AI랑 관련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데브데이를 했거든요. 이제 연례 개발자 회의. 여기에서 이제 또 엄청나게 많은 주식들이 좀 움직였어요, 사실은. 그때 데브데이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챗GPT가 계속 이제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 챗GPT 내에서 이제는 앱을 구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음성 인식으로도 요게 이제 진화가 됐는데 음성 인식으로 예를 들어서 나 이제 뭐 3일 동안 여행가 어디 갈 건데 요거 좀 예약 좀 해줘 이러면 부킹닷컴이랑 연결이 된다든지 트립닷컴이랑 연결이 된다든지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챗GPT 안에서 구동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챗GPT의 지금 우리의 행태는 뭐냐면 저기 일본에 어디 여행 갈 거니까 일정 짜줘. 그럼 챗GPT에서 짜주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챗GPT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발표된 몇 개 뭐 스포티파이, 진로우, 부킹닷컴 이런 데가 있거든요. 다 이제 주가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피그마도 요번에 여기서 이제 거론이 됐어요. 그러면서 피그마 주식도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여기서 거론된 주식들이 다 주목을 받을 것은 아니지만 저는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볼 필요가 있다. 피그마 같은 경우에 볼 필요가 있다. 피그마는 과거에 저희가 이제 한번 소개를 했던 주식이기도 한데 상장을 할 때 워낙 이슈가 많이 됐었고 상장 이후에 주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본인들의 이제 그 매출이라든지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주가가 좀 과하게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사실 상장가가 33달러예요. 그러니까 상장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기는 한데 상장하고 나서 250% 정도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 지금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협업형 디자인 소프트웨어 업체거든요. 근데 UI랑 UX 이제 주로 이제 디자인하는 건데 UI는 우리가 뭐 버튼이라든지 아이콘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UX는 사용자 경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하는 업체인데 요즘 여기에서 시장 점유율 1위가 어도비예요. 그냥 어도비의 경쟁자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은데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어도비는 그러니까 협업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도 이제 그 뭐 프로그램 다운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피그마는 웹페이지 상에서 그냥 구현이 돼요. 일할 때 그냥 그 다운 받아서 프로그램을 구동하지 않고 웹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더 편리하네요. 편리하죠. 그리고 요게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 둘 다 협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같이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언제 뜨기 시작했냐면 코로나 때 이제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뭘 하든지 사람은 아무리 불편해도 그게 익숙해지면 바뀌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도비가 8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어도비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지도 몰라요. 왜냐면 80% 이상을 그러니까 점유를 그만큼 하고 계속 있으니까. 그것만 쓰니까. 근데 코로나로 가면서 다 이제 그 재택근무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업 툴에 많은 이제 존재가 되게 줌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또 왜 이거 내가 새로운 걸 해야 돼?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정말 줌으로 이거 회의해야 돼? 너무 답답한데? 근데 우리 지금도 쓰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것도 어도비가 워낙 이제 편하지만 협업을 해야 되니까 피그마를 쓰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게 더 좋다. 그래서 피그마가 한국에서 상장할 때,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할 때 한국에 있는 디자이너 중 이런 거 쓴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은 내 전세 자금 다 빼서 몰빵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 툴이.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코로나 때 강제로 사람들이 바꾸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편의성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게 보면은 지금 그 주가는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좀 올랐네요. 최근에 오른 게 오픈 AI 때문이에요. 오픈 AI에서 우리 이제 그 챗GPT 안에서 이제 그 피그마를 바로 구동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그 유료 사용자가 굉장히 이제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연간으로 10만 달러, 우리나라로 1억 4천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고객이 1,100곳 정도 돼요. 1,100개 회사 정도. 개인도 있을 수 있겠죠. 1,100개 정도가 되고 만불, 1,000만 원, 1,500만 원 가까이 내는 사람들은 12,000곳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충성 고객들이 이미 있는 상황인데 챗GPT에 들어가서 그거를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경쟁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여기는 너무 편하고 한 번 써본 사람들은 쓰니까 경쟁력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경험을 해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챗GPT에 들어가면서 그걸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예. 최근 말씀하신 대로 한 4, 5일 동안 30% 정도 주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뭐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안 올라온 상황이어서 예. 기업도 되게 좋은 기업이고 이 기회에 조금 볼만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의 경쟁사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협업의 어떤 툴로 봤을 때는 피그마가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나요? 네네. 어도비보다. 그 실제로 예.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제가 사람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게 이런 그 프로그램 디자인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공고 같은 거 찾아봤거든요. 예. 거기에서 피그마 쓸 줄 아는 사람, 피그마 필수 요 공고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미.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협업만이 아니라 이제 그 예전에 어도비 하실 줄 뭐 아시는 그런 거랑 똑같죠. 것처럼. 뭐 워드 쓸 줄 아는 사람, 뭐 이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피그마가 오피스 됐어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보면 그 어도비 같은 경우에 과거에 보면은 뭐 이제 저희가 이거 뭐 그런 거를 그쪽 디자인이 아니니까 근데 이것도 여러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만들고 나서 뭐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예. 과거에는 앱이 다 다르고 프로그램이 다 달랐거든요. 근데 요거를 피그마는 한 곳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요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피그마가 지금 많은 산업 깊숙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 최근에 이제 오픈 AI와 협업을 통해서 최근은 약 한 20% 넘게 좀 급등했네요. 네, 저점 네. 대비해서. 소위 이제 차트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제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피그마의 어떤 주가 방향을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좀 업데이트를 나중에 저희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인텔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인텔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 정부 차원에서 지분 투자도 있긴 하지만 자, 인텔 자체적으로도 지금 많은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과거에 정말 보기 드문, 네. 예, 정말 공격적인 어떤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인텔을 볼 때 예. 저희가 SMIC랑 비교하는 거는 조금 과할 수는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 예. 네, TSMC는 정말 기술로 압도하는 회사이잖아요. 그렇죠. SMIC는 지금 EUV 장비도 없는 것 같고요. 있더라도 터치 부족할 거고 예. 없다라는 게 정설이고 예. 그런데도 7나노미터급의 반도체 만들잖아요. EUV로 여러 번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술력이 TSMC에 비해서는 확실히 딸리는데도 정부에서 확실히 밀어주고 중국 입장에서는 파운더리가 이제 그 최첨단 반도체 파운더리 SMIC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선택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도 파운더리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있냐 하면 인텔밖에 없어요. 기술이 딸리는데도.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텔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죠. 저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 예. 근데 요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괜찮지 않을까. SMIC의 지금 주가 반응을 보면 이제 그 미국이랑 큰 틀에서 봤을 때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히토류가 미국의 히토류 관련 주식이 엄청 좋잖아요, 요새. 그것도 그냥 어떤 반응이면 중국에서 어제도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수출 규제하겠다. 맞아요. 이런 거 나오면 자립성이 부각되면서 주가 오르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중국에서 히토를 규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한 200번 들은 것 같거든요. 아, 그쵸. 근데 해외 쪽에서 규제하고 뭐 이런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요번에는 조금 뭐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강하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보다는 조금 강한 어조로 나온 거는 조금 더 강한 어조였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 나오면 자립성이 부각되면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중국의 반도체도 아예 안 될 것 같을 때는 자립을 계속 외쳤지만 아예 안 될 것 같은 데는 주가가 뭐 제재 나오면 떨어졌는데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제재 나오면 주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미국 정부에서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분야들 있잖아요. 그게 다 지금 미국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그러니까 혼자만의 독립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굵은 게 반도체가 있는 거고 뭐 히토류, 리튬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주가가 아예 반응을 안 할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뭐 히토류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우리 히토류 자립할까 하는데 보니까 뭐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러면 주가 떨어지는데 돈 쏟아넣고 과거에는 했었었고 그거를 다시 재개하는 거니까 꼭 안 될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니까 주가 오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과연 미국의 반도체 입장에서 밀어줄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그게 인텔이 가장 유일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텔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은 당연히 바이든 정부 때부터 했던 흐름이고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트럼프 정권에 들어와서 당연히 더 밀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 좀 잡음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때 그 인텔의 CEO 리프탄을 이제 명칭하면서 중국과 연계가 있다. 그래서 사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이제 최악의 바닥까지 갔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든 중국 연계라 생각했든 안 했든 간에 CEO를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갈아치우고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세 개 회사의 CEO가 옹호하고 나서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랑 엔비디아 젠슨 황 그리고 이제 델 창업자 마이클 델 이렇게 세 명이 백악관에 계속 이제 이 리프탄을 옹호하는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실질적으로 그때 언제였지 한 달 전이었나 그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리프탄을 백악관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무슨 청문회인가 어떻게 될 건가 했는데 막상 왔는데 이제 괜찮은 사람이다. 미국의 위대한 성공 스토리다 이분. 뭐 이렇게 칭송했잖아요. 그게 이제 선회된 게 이 세 명의 CEO가 엄청나게 이제 그런 옹호하는 그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제 중국 연계가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입장이 선회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말 이후에 완전히 전폭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 투자도 이제 지분 투자라는 게 사실은 뭐 이제 반도체 보조금 받는 거 이런 것도 돌린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분 9.9%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확실히 밀어줄 거야라는 시그널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리프탄 CEO는 거기에 자신 받으니까 뭐 엔비디아나 뭐 그런 데에서 투자 이제 받기 시작하면서 소프트뱅크나 이런 데서 받아서 70억 달러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AMD랑도 딜을 하려고 하는데 AMD의 칩을 제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사실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AMD랑 인텔은 과거에는 경쟁자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AMD가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 역학 구조가 있는 건데 AMD 입장에서는 굳이 TSMC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물론 오케이 TSMC가 캐파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좀 넣는 거는 알겠는데 최첨단 칩이 인텔 안 돼요. 근데 저사양 칩이라도 주는 이유는 뭘까라고 보면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조해라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비율을 좀 맞춰주면서 인텔을 밀어주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AMD 입장에서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트럼프 정권의 비위도 맞춰주는 입장에서 이제 인텔을 좀 밀어주는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런 게 다 지금 인텔로 좀 몰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텔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런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사양, 그러니까 기술이 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약간 범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도.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최첨단 칩을 TSMC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은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트럼프 정권에서 계속 압박하는 거잖아요. TSMC나 뭐 좀 와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 이전이라기보다는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기술 이전이죠, 사실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경쟁 관계라고 하는 좀 불편한 모습들은 사실 이제 칩 설계랑 파운더리랑 분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분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정부의 이제 그 어떤 그 지지를 최대한 받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키워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계속 어떻게든 이제 그 학원에 데려다주고 뭐 이렇게 하듯이 어떻게든 이제 성적을 끌어올리려고 계속 이제 붙여줄 거다 정부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뭐 지금 말씀하셨던 산업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 결국엔 트럼프 정책주들이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그렇죠. 미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 뭐 히토리도 마찬가지고, 뭐 인텔도 이제 어찌 보면 정책주라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그쵸. 일부 뭐 우리가 AI 강세장의 일부 수혜주다가 아니라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지금 아마 미국 시장을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한 2, 3일 동안에 뭐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 엄청나게 또 급등을 했었고.
뭐 인텔도 지금 최근 뭐 한 10거래일 정도 됐나요? 그 사이에 좀 엄청난 점프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혀 뭐 조정을 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과연 오히려 이런 저점에 있었던 정책주들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투자자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 기간을 그럼 기간이라는 표현 좀 그렇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를 이사님께서는 뭐 계속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큰 변화가 없는 한.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 저는 이 히토류라든지 뭐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좀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과거에 미국이 셰일 혁명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오일 수입으로부터 자기가 독립하기 전에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붉은 줄기로 보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오일머니 때문이잖아요. 이제 그 중동에서 오일을 결제해주고. 그러면 중동에서 미국이라든지 딴 나라로 다 가는 이 오일이 잘 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미국이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조선이나 가는 것들을 뭐 본인들이 방어해주고 해적 같은 거 소말리아 이런 데가 아직까지 해적 많은데 그런 거 막아주고. 근데 셰일가스 혁명이 시작되면서 본인들이 그거를 이제 독립하게 되니까 우리가 굳이 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것들이 대두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히토리나 이런 것도 셰일가스도 초반에는 기술이 뭐 안 된 것도 있지만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야지 그게 이제 부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히토류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미국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자금 조달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거의 반강제로 그냥. 본인들이 돈을 넣기도 하지만 실제로 MP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돈을 넣었지만 그 며칠 뒤에 바로 애플이랑 5억 달러 협약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정부에서 뭐 해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약간 해한 것 같은데요. 그래 뭐 진짜로 진지하게 하라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 건데 알아서 해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틀에서 봤을 때 히토류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미국이 자립해야 되는 쪽으로는 결국에 돈이 몰리게 유도하거나 돈을 넣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간 동안 가야죠. 히토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중간에 이제 당연히 부침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건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당연히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더 불이 붙은 건 뭐가 있냐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거가 있죠. 당연히. 워낙 이제 이 시총들이 작고 중소기업들이니까 금리 인하 시기로 들어가면서 지금 그게 맞물리면서 이제 더 자금 조달에 대해서 좀 용이하게 시장이 환경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기에는 중소형주들이 눌려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맞물리면서 좀 급하게 쏘는 건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이게 트럼프 정권을 떠나서도 단기적으로 내년 뭐 중간 선거는 요거랑은 상관없죠. 사실 그러면 AI예요 무조건. 왜냐면 AI 쪽을 계속 부흥시키고 이제 주가 올라야지 11월 달에 무조건 이제 당선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뒤를 본다고 해도 요거는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지금 미국이 견지하고 있는 어떤 자세다.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그냥 흔히 유튜브 틀면 나오는 거론되는 모든 것들이 큰 틀에는 거기에 있다라고 딱 보면은 이게 맞아 떨어져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뭐 히토류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주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미국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이신지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뭐 최근에 리튬 아메리카스 뭐 이러한 기업들 또는 MP 머티리얼스 그죠? 뭐 이러한 우리가 종목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알기 힘들었던 종목들인데 미 정부에서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외신을 통해서 아마 쳐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런 종목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최근에 움직이 좀 심상치 않고 반도체 쪽은 또 인텔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아마 장기적인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AI, AMD나 오라클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정말 많은 상황인데 앞으로 뭐 다음 주 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이제 조금씩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뭐 델타항공이나 뭐 일부 뭐 기업들이 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아마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가이던스를 보고 또 시장에서 또 듣고 싶어했던 그 단어가 나오게 되면 또 엄청난 또 열광을 또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10월 말이 되면 또 FOMC가 있고 FOMC도 뭐 금리 인하를 보고 계시죠? 지금은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데 지금 경제 데이터 다 멈췄잖아요. 셧다운 때문에. 이런 게 좀 나와봐야지 이제. 나와봐야지 좀 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또 금요일 날 추석 끝나고 이렇게 나와주신 CMS 증권의 박상준 이사님은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또 저희 김민 씨
미키미 게스트를 통해서 또 어떤 이야기들인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